야근이 끝난 사무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은 건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50대가 넘어서야 찾아온 이 떨림을, 이 설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지난 몇 개월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중견 건설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부서장까지 올라왔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살아가는 거였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고 두 아이는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는 조용하기만 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 늦게 집에 와서 간단히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전부였어요.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끔 드라마나 보며 시간을 때웠죠. 부장님, 새로운 팀장님이 월요일부터 오신다고 하네요. 김대리가 말했을 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또 비슷한 사람이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하게 된 민석입니다. 45살이라고 했던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묘한 매력이 있었죠. 반갑습니다. 기획부 부장 수진입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첫 주는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민석 팀장은 업무에 정통했고 지시사항도 명확했어요. 다른 직원들과도 금세 어울렸죠. 하지만 저만은 달랐어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괜히 의식하게 되고 회의 때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수진 부장님, 이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건네며 미소 짓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펴봤죠. 주름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다음 날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었죠.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그와 마주쳤을 때였어요. 수진 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업무 얘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얘기까지. 그는 이혼한 지 3년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죠. 쓸쓸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저도 남편과 별거 중이에요. 아이들은 다 컸고요. 그러셨군요.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외로웠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죠. 이런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막의 여행자처럼 목말랐던 제 마음이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팀 전체가 남아 있었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결국 저와 민석 팀장만 남게 되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좀 쉬시겠어요? 그가 커피 2잔을 가져왔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으며 손가락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잠깐 멈칫했어요. 수진 부장님. 네.
혹시 저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건가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위험할 것 같은데. 그가 중얼거렸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대답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자료 정리를 하며 앉아있던 저에게 그가 다가왔어요. 의자 뒤에 서서 제 어깨를 살짝 만졌죠. 피곤하시겠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손길이었죠.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민석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리고 남성 특유의 향수 냄새가 났죠.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가 속삭였어요. 대답 대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죠. 50대에 느끼는 첫 키스는 20살 때와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간절했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욕망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 순간을 원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빈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블라인드를 내리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로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길에서 집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수진 씨,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탐닉했어요. 급하지 않았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조심스럽게 서로를 어루만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따라 내려오고 저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부드러웠죠.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제가 물었어요.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대답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죠.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사무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민석 팀장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서로를 의식하며 일했어요. 부장님,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김대리가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점심시간에 그와 마주쳤을 때 그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저녁에도 남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낮에는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야근 시간이나 회식 후에는 은밀한 만남을 가졌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때로는 빈 회의실에서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그가 물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만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입맞춤했어요. 공개된 장소였지만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죠.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기획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부장님이 팀장님을 너무 챙기시는 것 같은데. 복도에서 들린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조심해야 할 때였죠. 민석 씨,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모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보는 사이에서 감정을 숨기는 건 고문과 같았거든요. 더욱 힘든 건 집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그와의 추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체온. 모든 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랑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쉰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 달 정도 거리를 두고 지냈을 때였어요. 회사에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번 감사는 꽤 까다로울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회의를 주재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죠. 민석 팀장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더욱 예민했어요. 혹시 우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수진 부장님, 기획부 자료 정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야근이 불가피했어요. 감사 준비로 모든 직원이 바빴죠. 그날 밤도 우리만 남게 되었어요. 한 달 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정말 그리웠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성이 막았죠. 조금만 더 참아요. 감사가 끝나면. 그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그날 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한 달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빈 회의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어요. 더욱 간절하고 더욱 뜨겁게요. 당신 없는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헤어질 것을 예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감사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지만 우리 관계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민석 팀장에게 본사 발령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승진을 동반한 좋은 기회였지만 저에게는 이별을 의미했죠. 언제 가시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음 달 말입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기회잖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밤을 보냈어요. 조용한 호텔에서요. 이게 마지막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팔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도시에 살게 될 거고 나이도 처지도 복잡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마지막 출근일 민석 팀장의 송별회가 열렸어요. 동료들과 함께 건배하며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진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를 나누며 악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게 전부였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문자를 보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야근하는 척하며 그를 기다렸죠. 정말 마지막이군요. 빈 사무실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물었어요. 전혀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길고도 짧았던 우리의 사랑을 마무리하며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개월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았죠. 고마워.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용기에 대해서요. 지금 그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지만 예전 같지는 않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 짧았던 사랑이 제게 준 것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다시 혼자가 된 일상이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해요. 동료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더 밝아졌다고요. 부장님,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김대리의 말에 웃음이 나와요. 나이 들어서 더 예뻐지나 봐. 농담처럼 대답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았던 기억이 저를 더 빛나게 만든 것 같거든요. 가끔 야근을 할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50대에 찾아온 이 사랑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선물이었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만남이, 어떤 사랑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받아들일 용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죠. 제가 그 증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쉰 넘은 나이지만 젊게요. 그 사랑이 제게 준 두 번째 청춘을 간직하며요. 어쩌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나이를 핑계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